일단은 낸시 펠로시가 대만에 가기로 했습니다. 대만에 가기로 했고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미국에서 의전 서열 넘버 3죠. 의전 서열 넘버 3고, 그리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중국 민주화 운동, 천안문 사태 있죠. 천안문 사태 때부터 계속 중국 정부의 눈에 가시인 분이에요. 천안문 사태가 났을 때 그 당시에 북경에 있으면서 뛰어나가서 플랜카드 이렇게 걸고 중국 민주화 응원을 하고 그랬었다가 구금되기도 했었대요. 이분이 지금 38년째인가요? 38년째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분인데, 저기는 36년이거든요. 18선이니까 저기는 임기 2년이거든요. 임기 2년이니까 임기 2년인데 18선을 했으니 2 곱하기 18, 36년이겠군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장점인 후진따오 전부 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당신들 왜 이러냐 이렇게 중국을 압박해왔던,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조를 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했었던 낸시 펠로시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말레이시아 2시 12분에 말레이시아에 도착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 밤 대만으로 간다고 합니다. 중국이 실사격 훈련에 항공모함 배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공중에서요. 우리나라 NLL처럼 여기도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그 선이 있대요. 중간 경계선이 있는데, 그 중간 경계선에 지금 대만 비행기들하고 중국 비행기들이 계속 뜨고 내리고 하고 있나 봅니다. 현재 있잖아요. 현재 그 중간 경계선을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간 경계선을 양쪽 비행기들도 다 넘지 않고 있는데, 그 중간 선을 가운데 두고 중국 비행기들과 대만 비행기들이 계속 초계 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C-40C 수송기를 타고 오늘 저녁에 대만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 인터넷하고 인터넷 매체, 그리고 네티즌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 C-40C 수송기가 지금 싱가포르 들렸다, 말레이시아 들렸다, 대만으로 움직인 것까지 계속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은 그 비행기 환구15 전 편집장, 그건 여러분, 환구15는 기관지입니다. 기관지. 인민망 국제 버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인민망이 국제 버전이구나. 아무튼 그 환구15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의 매체라는 건 당 기관지, 공산당의 기관지 성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현직이 아닌 전직의 이름을 빌려서 오면 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그러면 선전포고로 간주해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미국 민주당이 이러는데 공화당은 더 세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국내 정치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도 공화당이 으쌰으쌰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공화당이 낸시 가라. 그리고 낸시가 가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하원 의장 낸시가 가는데 중국이 격추하면 선전포고다, 뭐 이런 식으로 공화당까지 걸어버리니까 안 갈래요 할 수가 없어, 지금 미국에서도. 정치적으로요. 바이든 대통령이나 낸시 펠로시가 지금 안 갈래요 했다가 국내에서 우리가 이거 미국의 마초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럴 때 물러서지 않는 그 자유진영 국가는 미국밖에 없을 거예요. 싸그리 다. 독일, 여기서부터 지도 오른쪽부터 갈게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영국은 약간 그런 거 있지만, 지금 어느 나라가 여러분 마초 정신이 있어요, 지금.
마초 정신 이런 거 없죠. 그냥 스윗하죠. 스윗. 소 스윗한데 지금 미국 하나만 미국 하나만 지금 그래 전쟁 하면 하는 거지 이런 정신인데, 자 지금 미국의 애국주의가요. 미국의 애국주의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의 애국주의야 뭐 두말할 거 없고. 이게 약간 다르죠. 중국은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여러분 한민족, 레이시즘, 그러니까 종족주의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종족주의는 될 수 없죠. 워낙에 다인종 국가니까. 그래서 패트리어티즘 그러잖아요. 미국의 패트리어티즘과 중국의 내셔널리즘이 여러분 격돌하기 직전이죠. 자, 지금 이 상황, 오늘 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오늘 밤은 무사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요. 너 가능성은 높은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여러분, 10%짜리가 10번 터지면, 아무리 독립시행이라고 하지만, 그러면은 사고가 날 확률이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뭔 일이 터져도 터지기 직전이다. 이 얘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붙여서 한 얘기 더 하겠습니다. 붙여서 한 얘기를 더 하자면, 무슨 얘기를 제가 더 하려고 하냐면, 미국하고 일본이요. 미국하고 일본이 이상해. 미국하고 일본이 이상하게 얽히는데, 일단 반도체에 관련돼서요. 반도체 관련돼서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2나노급 차세대 제품을 2025년에 양산하겠다.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의 컴백을 미국이 용인하겠다 이거죠. 일본이 여러분 지난 30년간 불황을 겪은 이유는요, 미국이 불황을 겪어라! 이렇게 하는 게 컸거든요. 일본이 삽질해서 어쩌고저쩌고들 다들 얘기하는데, 노 프라자 합의해주고 환율 그렇게 이제 강제 조정하고 환율을 2배 인상하고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어떻게 돼? 박살나는 거지. 환율 강제 조정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협정 맺고 그러면서 그 당시 첨단 산업이었던 반도체는 일본이 먹지 못하게, 그때 반도체를 미국이 냅뒀으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없어 여러분. 자, 그랬었던 미국과 일본. 그럴 때 일본이 미국의 경제력이 70%까지 다가오자 패권 도전국으로 일본을 간주하고 일본을 찍어 눌렀었던 미국이 중국의 부상 속에서, 중국은요 여러분, 중국을 이제 소련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나치하고 비슷합니다. 왜 나치하고 비슷하냐? 소련은 군사력만 있었고 경제력은 없었고, 경제적으로 미국하고 얽혀있는 것도 없었지만, 나치는 여러분 1900년대 여러분, 1900년대가 여러분 진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였어. 그때의 그 제국들의 무역 의존도가 지금보다 낮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터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게 판타예요, 판타. 코카콜라의 자회사, 그 독일 자회사가 코카콜라 원액이 못 들어오자 나치 전쟁 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거기서 판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일의 뭐 항공 윤활유, 뭐 항공유 이런 거 관련돼서도 첨가제 이런 거, 독일 그랬다 그 항공유 첨가제 팔던 집안이 그 부시 집안이고 뭐 이렇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 경제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미국하고 얽혀 있다. 그거를 끊어내는 거다라고 보면 소련보다는 공산주의 국가지만 소련보다는 나치에 가깝죠. 나치 독일에 가까운 겁니다. 네, 중국이. 아무튼 패권 도전에 맞서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국하고 한방 붙는데, 동맹국으로 여러분, 제1동맹국으로 일본을 간주하고, 일본이 반도체도 대만, 한국 이렇게 파운드리 이런 거 의존하는 거 일본을 키워주는 이런 거, 그리고 중국에다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말이죠. 이 상황은 미국이 여러분 일본한테 2차 세계대전 때 뭐를 끊었죠? 석유를 끊었습니다. 석유 수출을 일본에 금지해서 일본은 살아날 길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칩4 동맹이 됐을 때 중국은 우리한테 어떤
어떤 규제를 갈길까요? 자, 일단 대만하고요. 대만하고 한국의 반도체 없이 중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 일단 참고 수입을 해줄까요? 반도체는 수입을 하더라도 딴 거로 막 조실까요? 자, 중국이 우리한테 어떤 보복을 갈지, 치포 동맹을 했을 때.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 치포 동맹에 대해서 우리 지금 8월달 들어왔는데도 공론화도 한다고 한다는 소리도, 한다 소리가 갑자기 이것도 발표가 될래나? 자, 여러분, 세계 정세가, 우리를 둘러싼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 자, 직시합시다. 이 상황. 공장 짓지 않아요. 전원 공장이 있지만 신규로 공장 진다라는 건 그건 다 캔슬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탠깡통님. 그것도 공개적으로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캔슬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얘기.